혹시 두 분 한국과 그리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좀 단순하게 지리적인 특징으로 보면은 이 한국과 그리스는 모두 유럽 대륙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반도 국가입니다. 반도 국가죠, 그렇죠? 지리적으로 유사해요. 사실 거의 그냥 섬 생각해가지고 그쵸, 반도라는 그쵸, 거 그쵸. 생각을 못했어요. 섬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네네네. 하죠. 자,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 국가들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한 그 우여곡절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주변 국가들의 반복적인 침입이라든지 제국주의 국가들의 강압적인 영향력 속에서 상당히 힘든 현대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20세기에 접어들면요, 이 그리스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와 어떻게 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마치 평행이론과도 같은 그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 말씀드릴 사건은요,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이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족 간의 끔찍한 내전의 시기를 겪었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불과 한국 전쟁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도 그리스인들은 내전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 그리스인들은 좌우 진영으로 나누어서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내전 또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소련의 어떤 자유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이념이 대립을 하던 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자, 결과적으로 이 그리스 내전을 통해서 약 5만 명의 사망자와 5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리스 난민들 중에,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 이주민들의 분포를 보면은 그리스 내전 이후에 그 주변 국가들로 이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한 난민들이 그리고 공동체를 좀 이제 만들어내면서 유럽 각국에 이제 좀 떠돌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또한 이 내전 이후에 전쟁의 후유증을 굉장히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가 뭔가 우리랑 자기들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느껴서 동질감이 있죠. 파병도 이렇게 했던 거고. 맞아요. 예, 다 그런 이유가 느낌도 있구나. 있는데 그건 조금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내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친미 정권이 그리스에 들어서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한 어떤 유엔군의 어떤 그 그때 지휘 그것 때문에.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김에 그리스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진짜. 자기들도 내전 끝난 지 1년밖에 한국에 안 됐는데. 뭔가를 물자나 병력을 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거죠. 안타깝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알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더 들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한국이랑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독립한 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내전까지 또 겪어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 엄청 힘든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들어서면요, 그리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지독한 군부 독재 시기를 또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리스에서는 1967년에 육군 소속의 그리스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강력한 군부 독재 정권을 출범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 군부 독재 정권은 1967년부터 1974년까지 무려 7년간 지속이 되었는데요. 이 시기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또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그쵸? 얼마 전에도 뉴스도 막. 그러니까. 또 특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특정 네. 정치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네, 하지 그치. 않겠습니다. 예. 네. 당연히 이 시기 동안 그리스의 민주주의 체제라든지 인권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스의 헌법 또한 군부 정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감시 체제가 시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이 시기에 그리스가 이러한 어떤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의 가치 상실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랑 비교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비슷한 그러네요. 부분이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또 한 분이 확 떠오르기는 하는데 네네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나라도 모두가 다. 그러면 그분과 그분 네네. 같은 전씨와 박씨 같으신 분이 계셨던 거네요. 그분 같은. 예. P군, 네. J군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그리스 현대사에서 수두룩 빡빡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스가 조금 사회 위기 의식이 도래하면은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요. 빈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0세기 동안에만 수십 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고질적인 사회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치 문제이기도 하고. 독특하네요.